진수와 명옥은 혼이 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진수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항상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었고 살림을 위해 명옥이 진수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마을 부잣댁에 일을 해주기 위해 명옥은 동네 친구 말숙이와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명호가 네 말이다. 네 시집 간 지 벌써 3년이나 되지 않았냐잉?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엊그제 시집을 간 것 같은디. 참말로 시간이 빨리 가기는 하는구만. 내가 이런 말 하기는 쪽간 껄쩍지근한디 명호가. 아, 느그 남편 진수 씨가 뭐 동네에서는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잘한다고 아주 소문이 났었던 것은 아는디. 아, 그런다고 거 장가가고 벌써 3년 동안이나 너한테만 가장 노릇을 시키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책만 보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냐잉? 가끔 살림이 힘들 때는 있기는 해도 그래도 내가 그런 거 다 알고 시집을 왔는디. 거 좀만 더 고생해야 하지 않겠냐?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라도 언젠가 떡하니 과거에 합격을 해놓으면 그동안 못했던 거 더 잘하지 않겠냐 이 말이제. 하이고 그려. 그렇게 장가간 이후로 우직하게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 진수 씨도 진수 신디. 그것을 도와주고 있는 니도 대단하다잉. 막말로 우리 남편이 그랬으면 나는 진작 처가로 도망갔을 것 같은디 말이여. 너야 뭐 처가라도 있지. 처내고아인 내가 처가가 있냐 뭐가 있냐. 그리고 솔직히 나도 아예 가망성이 없었으면 진작에 그랬을 건디. 그래도 워낙에 우리 남편이 공부의 재주도 있고 요즘에는 뭔가 더 몰두해서 책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니께 올해는 뭔가 좀 다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제. 거 두고 봐라. 조금 있으면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올 것인게. 그렇게 오늘도 힘들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보니 항상 방에서만 틀어박혀 공부를 하고 있던 진수가 명옥이 오기를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서방님 오늘은 무슨 일인지 방에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있으십니까요? 설마 내가 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을 마중 나온 것이요? 마누라 그것이 말이오.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는디 말이오. 아 무슨 말인지 그렇게 뜸을 들이신단가요? 이러다가 해다 지고 밖에서 날새게 생겼구만. 얼른 들어가서 저녁 차릴 준비도 해야 하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얼른 해보시란께요. 마누라, 내가 친구를 통해서 말이오. 일을 구하게 되었구만. 네? 갑자기 그것은 또 무슨 소리대요? 일을 구하시다뇨 서방님.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공부는 어떻게 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대요? 공부는 일을 마치고 남는 시간에라도 하는 수밖에 없지. 네, 지금까지 자네한테 가장 노릇을 맡기고 여태 공부만 한 것이 참으로 미안했는디 말이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소, 마누라.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과거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몇 년이 되었든 일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서방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 행여 이제는 공부를 포기하시려고 이러시는 게 아닌지 오히려 걱정이 되는구만요. 그런데 일은 정확히 어떤 일이십니까요? 뭐 나같이 평생을 책만 들여다보았던 사람이 갑자기 남들처럼 농사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는데 내 친구 덕만이를 통해서 말이오. 그 어느 부잣댁 문서 같은 것을 봐주는 그런 일인디. 이게 문제가 그곳이 여기에서 20리나 떨어진 곳이라 아무래도 내가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지내야 할 것 같구만. 뭐시라고라? 서방님 그런 일은 우리 마을에서도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가신다고 하시면 아 저는 혼자 여기서 어떻게 산답니까요? 우리 동네에서 일을 하는 게 말일세. 아무래도 어제까지 과거 시험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그 공부를 그만두고 일을 한다고 알리게 되는 꼴이니 내 자존심 살려준다는 셈치고 자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구만. 그리고 내가 일하러 가 있는 동안에는 옆집에 혼자 사시는 순옥의 아주머님한테 자네랑 같이 있어달라 부탁을 해놨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구만. 그렇게 진수는 20리 거리에 있는 천석군 부자 홍배대감 집에 집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홍배대감 집에서 주로 하는 일은 주로 글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서신을 대신 써주거나 장부를 만들어서 소장농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지요. 그렇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홍배대감 집 행랑채에서 항상 하던 과거 공부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3일 정도는 휴가를 받아 집에 가서 부인 명옥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요. 하이고 마누라, 아내 한 달 내내 아주 호래비 신세로 독수 공방하다가 이렇게 또 당신하고 밤을 보낼 거를 생각하니 아주 아까부터 거시기가 분기탱천해서 밤하늘에 달을 가리키고 앉았구먼. 그러게 말입니다. 한 달에 고작해야 3일이라고는 하지만서도 그래도 또 이것도 이것만의 각별한 맛이 있구만요.
그렇게 부인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다시 홍배대감의 집으로 갈 때는 말 그대로 진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그래, 얼른 이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우리 마누라랑 살려면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곱절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겠구만. 그렇게 진수가 홍배대감 댁에서 일한 지도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홍배대감의 생일이 다가왔는데요. 동네 최고 부자의 생일이다 보니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였고 각종 사내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져라 올랐지요. 물론 행랑채에서 지내고 있는 진수도 그날은 푸짐한 저녁상의 술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부잣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급진 상을 또 받아보기도 하네. 그나저나 술에 한 잔 들어가서 그런가? 아이고, 오늘따라 유난히 마누라 살냄새가 아주 사람 미쳐버리게 그립구만. 가만. 그나저나 생각해보니 홍배대감도 오늘은 생신이라 술을 거나하게 드셔가지고 암만 해도 내일 정오나 돼서야 일어날 텐디 말이오. 그러면 혹시 오늘 밤은 몰래 집에 나가서 한번 마누라나 놀래켜 볼까잉? 진수는 그렇게 홍배대감 집을 몰래 빠져나온 후에 술 기운을 빌어 20리나 되는 길을 쏜살같이 달려와서 부인이 있는 집으로 오게 되었지요. 허허, 우리 마누라를 내가 지금 깨우면 아주 놀라서 까무러치겠지? 몰래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좀 걸리기는 해도 그래도 오늘은 우리 마누라랑 같이 잘 수 있겠구나. 가만히 있자. 그나저나 이모님도 같은 방에서 주무시려나? 그렇게 진수가 조용히 방문을 열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진수의 부인 명옥은 속옷만 입고 있는 채로 곤히 잠을 자고 있고 그 옆에는 있어야 할 이모님이 아닌 같은 마을 총각 봉섭이 마누라에게 거사를 치르려고 다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자마자 진수는 마당에서 재빨리 낫을 챙기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이런 똥물에 튀겨 죽일 놈! 너 이놈의 자식이 어디 한마을에 사는 아녀자를 탐하려고 하냐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요? 진수 아재가 이 시간에 여기를 웬일이십니까? 아직 올라면 한참 남았지 않으십니까요? 이놈이 내가 내 집에 오는데 오면 되는 시간이 있고 오면 안 되는 시간이 있는 거냐 이놈아. 안 되었다. 오늘 네 여기서 살아서 나갈 생각은 꿈에도 말아라. 오메. 아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구만요. 아, 죽을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죽음으로 벌을 받아야지. 진수가 봉섭이를 내리치려는 순간 이상하게도 진수의 머릿속에는 아내가 말리는데도 굳이 다른 마을에서 일을 하겠다고 고집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아직 나한테 시집 온 지 3년밖에 안 된 젊은 여자를 거의 한 달 내내 홀로 사는 생과부 신세를 만들었는디 어디 다른 총각들하고 눈이 안 맞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지.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초래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순간 진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봉섭이를 밖으로 불렀죠. 봉섭이 자네가 말이오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면 내 자네를 관해 고발하지도 않고 또 목숨도 살려줄 수도 있네. 아재 내 목숨만 살려주신다면야 아주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뭐든지 말만 하시란께요. 우리 마누라를 자네가 데려가서 한평생 호강시켜줄 수 있겠는가? 네? 그것이 지금 무슨 말이래요?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디요? 우리 마누라가 나같이 못난 놈한테 시집을 와서 내 공부 뒷바라지 한다고 아주 3년 내내 일만 죽어라 한 사람인디 자네가 우리 마누라를 데려가 한평생 호강을 시켜줄 수 있겠냐? 이것을 묻는 것이오. 아니 아재 지금 뭔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디. 쓰잘데기 없는 사족 붙이지 말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대답을 하라니께 사람 마음 변하지 전에. 제가 호강시켜 드려야죠 아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자네 나랑 약속한 것이네 그러면. 봉섭이의 약속을 받아낸 진수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홍배대감 댁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 뒤로는 다시는 부인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15년의 시간이 흐르고 유난히 추운 어느 초 겨울날 진수는 수년 전에 과거에 합격을 하고 이미 어느 고을에서 현감으로 부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땅거미가 질 때쯤 머슴 한 명이 진수를 급하게 찾는 것 아니겠어요?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나으리 어떤 부인분께서 지금 나으리를 찾아오셨는데 말입니다. 그 이름도 말씀 안 해주시고 전에 3년이나 과거 공부하는 것을 뒷바라지 해주신 사람이라고 하시면 아실 거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뭐시라? 얼른 들어오시라 하거라.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진수는 부인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진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고백을 하듯 말을 이어갔지요. 지금으로부터 그래. 15년 전. 부인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봉섭이라는 청년이 이미 시집을 가서 남편이 있는 자신에게 오래전부터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마침 계속해서 과거 시험을 준비만 하던 남편이 이를 얻어 다른 마을로 기거하면서 한 달에 3일만 집으로 돌아오자 자신을 돌봐주고 있던 순옥이 아주머님에게 돈을 주고 미약을 술에 타서 자신에게 마시게 했었다고요. 그리고 그 술을 마시고 잠에 취해 있을 때 그 청년이 방으로 들어와 자기를 범하려고 하던 찰나 정말로 우연치 않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 의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남편은 자신을 오해하고 봉섭이 총각에게 자신을 맡기고 떠나버렸다고요. 그렇게 남편이 떠난 후에 봉섭이 총각은 자신을 들쳐업고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그의 어머니에게 간밤에 일을 설명을 했지요. 뭐시라고야? 봉섭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다고 했냐? 어머니 참말로 제가 저 여인의 눈이 멀어서 어제는 어떻게 되어버렸나 봅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요. 그런디 말이어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입니다, 어머니. 저 여인 남편하고 약속을 했듯이 제가 저 여인을 거 마누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야, 네가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말이다. 세상에 해도 될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지. 지금 네가 그 진술한 양반 손에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디. 그 양반 속도 모르고 뻔뻔하게 이 처자를 부인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안 되겠다. 내 이 처자를 앞으로 딸로 삼고 보살피면서 키울라니까. 봉섭이 니는 이 처자한테 손가락이라도 하나 되는 순간 그날로 나랑 모자 관계를 끊을 것이니 니 똑똑히 알아둬라잉.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자식처럼 여겨준 그 청년의 어머니 덕분에 저는 그 이후 청년과 한 번도 정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 청년 역시 후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중이 되기로 결심을 했고요. 당신은 결국에 그렇게 바라던 대로 과거에 합격하여 현감이 되었구만요. 그래, 장가는 다시 가셨습니까? 아무 말 없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던 진수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면서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말이오. 세상에서 제일로 못 믿는 것이 여자인디 어찌 재혼을 했겠는가. 그제서야 진수는 부인 명옥에 대한 길고 긴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나갔던 과거를 흘려보내고 다시 명옥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작은 오해가 커져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친구들이나 가족들 간의 의가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오해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마음의 앙금을 덜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